411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트렌드 코리아 2022. 저자 김난도. 출판일 2021년 10월 6일. 저자 소개 김난도. 교수,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작가, 유튜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장으로 일하며 유튜브 채널 트렌드 코리아 TV를 진행하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2008년부터 해마다 출간하고 있으며 마켓컬리 인사이트, 김난도의 트렌드 로드, 뉴욕 임파서블, 트렌드 차이나, 럭셔리 코리아, 디자인의 시대, 트렌드의 시대 등의 책을 썼다. KBS 1TV 명견만리,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공개 강좌 KMOC에서 소비자와 시장이라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호랑이가 우리 민족과 가까운 동물이어서 그런지 호랑이가 언급되는 속담이나 격언이 무척 많다.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응리벼수 호행사병이란 말이다. 매는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걷는다. 는 뜻인데 사냥감들이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평소에는 힘을 뺀다는 뜻이다. 물론 기회가 오면 날쌔게 표변하여 먹이를 낚아챈다. 갑자기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변이라는 말도 호랑이와 관계가 있다. 겨울을 앞두고 호랑이나 표범은 부지런히 털갈이를 하는데 옛 털을 털어내고 나면 옛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같은 호랑이인 줄 알 수 있다. 2022년이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병든 듯 다소 느릿느릿 껐더라도 호기가 오면 호랑이처럼 그 기회를 재빠르게 움켜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듯 두려움 없이 표변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 먹을 때 남자친구는 2에서 3개씩 먹는데. 처음 연애 시작할 때는 반반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트 통장 괜히 만들었나 싶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글이다. 데이트 통장이란 커플이 데이트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일정 금액을 모아 만든 통장을 말하는데 이 통장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기성세대에게는 데이트 통장 자체가 낯선데 적게 먹었는데 똑같이 내는 것이 공평하냐? 는 논란은 놀랍기조차 하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공정성에 민감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명대사다. 공원을 통제하기 위해 번식을 못하도록 암컷 공룡만 복원했는데 자연 상태의 알이 발견됐을 때 암컷들만 존재하는 집단에서 자연 번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주인공 이안 말콤이 과학자들에게 던진 답이다. 공룡들이 번식을 위해 성변이를 일으켰음이 확인되며 그의 생각은 결국 맞았던 것으로 밝혀진다. 이 말은 사실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다. 생명은 그리고 삶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의 삶도 그러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일상을 회복하고자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식주는 물론 일하고 노는 것까지 극심한 통제를 받았던 한 해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회의 방법을 찾아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상황에 아등바등 적응하기 바빴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그 변화에 나름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애프터 코로나를 기대하기 요원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나갔다.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최근 트렌드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일정 기간 유지되는 다수의 동조. 라고 정의할 수 있는 트렌드가 최근 근본적인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조자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그 유지 기간도 짧아졌다. 이제 트렌드는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느끼는 커다란 흐름이 아니라 작은 지류들과 같이 소수의 단위에서 갈라지고 모였다가 다시 퍼지고 있다. 자신이 소속된 중거 집단 위주로 형성되던 전통적 우리의식이 취향 위주로 재편되는 나노사회에서 트렌드가 세밀하고 다양하게 빨라지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의 통 큰 씀씀이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 포춘지는 이미 20년 전인 2003년에 수억 원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늘 돈에 쪼들리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하연을 넛리치하라는 용어를 소개한 바 있다. 이는 고학력자의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학자금 대출 상황과 높은 월세로 인해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세대를 일컫는다. 이 용어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쓰느라 목돈을 모으지 못하는 밀레니얼의 세태를 잘 드러내준다.
이들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끊임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만약 오늘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바로 수입이 끊기는데 축적해놓은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이처럼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품을 얻어내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득템은 원래 게임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얻었을 때 얻을 득자와 아이템 아듬의 템자를 합쳐 득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쇼핑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득템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구하기 어려운 한정 상품이 늘었다. 는 사실을 넘어 상품의 희소성 개념이 바뀌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득템력은 소비자의 차별화 수단이 금전적 지불 능력에서 희소한 아이템이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예방에 능한 젊은이들의 얼리케어 신드롬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얼리케어 신드롬이란 최근 2030세대들이 기존 장년층의 건강 고민이었던 다양한 질병적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모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대표적인 예로 탈모 관리를 꼽을 수 있다. 과거 40대 이상의 장년층의 실질적 고민이었던 탈모는 최근 2030세대에게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40에서 50대 중년 위주였던 탈모 샴푸의 소비층도 20에서 30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CJ 올리브영에 따르면 탈모 관련 제품 매출은 매년 40%씩 급증하는 중이며 특히 20대 여성 고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증가율 역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요즘 젊은 세대는 장년층에게 발병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 나머지 병원을 미리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매력과 충성도가 높은 엑스틴을 어떻게 유입시키느냐가 결국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치트키라는 말이 나온다.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시도하는 것은 MZ세대지만 그것을 시장에 안착시키려면 X세대의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에서 6년 만에 거대 유통사를 위협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은 마켓컬리의 성공 이면에도 엑스틴이 있다. YG앱이 발표한 2021년 6월 식품 새벽 배송 앱 동향을 살펴보면 마켓컬리 전체 이용객 중 40대 35.4%와 50대 23.1%의 사용자가 전체 고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역설적이게도 높아진 일상 자유도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높인다. 사람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스로 시간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 이들은 무심히 흘려보내는 시간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라본다. 나만 뒤처지는 느낌, 나만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통제감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의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바른 생활 루틴으로 변신의 나름대로 구조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면서 나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다. 고 선언했던 영화 매트릭스에서 현실과 대조적으로 존재하는 가상세계 매트릭스는 현실을 유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반면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뜻하지만 현실을 보조하고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의미한 현실을 보장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친구나 지인의 SNS 피드나 커뮤니티를 방문했다가 관심 가는 상품을 발견해 구매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제 특정 상품이 필요해서 혹은 TV나 잡지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소셜 피드가 상품을 발견하는 첫 번째 창구가 되고 있다. 일부러 시간을 내 쇼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쇼핑하는 것으로 바뀐 셈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구매 과정이 전통적인 의사결정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10대 상품 응답률 순 관련 키워드. 1. 백신.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에 대한 관심과 대중의 지식이 급격히 증가. 예방접종 관련 적극적 탐색과 의약품, 제약회사, 의료기관에 대한 동적 관여로 연결. 2. 중고거래 플랫폼. 구매 환경의 온라인 전환과 언택트 환경의 기인. 현실 세계에서 제약된 체험을 누리고 지역생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추세의 지속. 3. 전기자동차.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다양한 신차가 출시된 전기차는 판매량이 증가. 친환경으로의 소비자 인식 성장, 규제 완화, 경제적 요인 등 전기차 구매로의 전환 가속화. 4. 공모주 청약.
개인 투자자와 투자금이 증가하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 증가. 저금리와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 5. K푸드. 놀이경 콘텐츠로서의 매운맛 챌린지, 간편조리 식품. 전 세계인의 먹거리 문화 콘텐츠로의 성장 가능성. 6. 역주행 콘텐츠. 문화 콘텐츠 분야의 핵심 키워드. 인기 상품의 결정권을 소비자가 쥐게 된 상징적 흐름. 콘텐츠의 본질은 과거 그대로지만 소비 방식은 현재에 맞춰짐. 7. 디자인 가전. 가전의 우선 선택 기준을 디자인이 차지. 집안 정주 시간의 증대와 기술의 상향 평준화. 보기 좋은 디자인 제품 선택이라는 차별화. 8. 수제 맥주. 독립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함. 편의점 중심의 홈술 문화 중심. 규제 합리화와 대기업 진출 등 선택권 확대. 9. 여행 숙박 앱. 국내 여행 수요의 증가와 모바일을 이용한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한 세대가 동인. 여가의 즉흥성과 개인화가 기반. 10. 이색 농산물. 신품종의 제철형 농산물. 달고 강한 맛 선호 풍조. 1에서 2인 가구 증가. 농산물의 인터넷 쇼핑 활성화가 원인. 202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 1. 나노사회. 극도로 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나노사회는 본서에 소개되는 주요 트렌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의 근인이다. 나노사회는 쪼개지고 뭉치고 공명하는 양상을 띠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노사회의 메가트렌드 아래 선거의 해 2022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분열의 길이냐 연대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 머니러시. 미국 서부에 골드러시가 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머니러시 현상이 있다.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은 없다. 모두들 투자와 투잡에 나서며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꽂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기본이다. 머니러시 트렌드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물화 현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각자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 개인적 앙터프리너십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득템력.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돈은 기본이고 시간, 정성, 인맥, 때로는 운까지 필요하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상품 과잉의 시대, 돈만으로는 부를 표현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4. 러스틱 라이프. 바다뷰 말고 논밭뷰. 불멍, 풀멍.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란 날것에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형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한다. 러스틱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삶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도 소박한 촌스러움을 삶에 더하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한다. 과밀한 주거 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자체 모두 러스틱 라이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헬시 플레저. 좋은 약은 입에도 달다. 건강관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역병의 시대의 건강과 면역은 모두의 화두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왕 할 거라면 즐겁게.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뜬다. 성인병 예방을 위해 병원을 찾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얼리케어 신드롬도 눈여겨봐야 한다. 6. 엑스틴 이즈 백. 밀레니얼과 MZ세대는 모두 X세대의 후예들이다.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에서 X세대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그들. 그 많은 X세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지금의 MZ보다 더 큰 충격으로 세대 담론의 출발을 알렸던 신세대의 원조였다.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낸 이 새로운 40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틴이라고 부를 수 있다. X세대는 사실상 지금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7. 바른 생활 루틴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신인류가 나타났다. 스스로 바른 생활을 추구하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근로시간의 축소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기 관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스스로를 통제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루티니의 자기통제 노력은 엇그린 간식 자기 개발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힐링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미세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실제감 테크. 22살의 가상인간 로즈는 과거 잠시 나왔다가 사라진 사이버 가수 아담과 무엇이 다른가? 로즈의 창조자가 그녀가 가상인간임을 밝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녀가 실제 인물인 줄 알았다. 온라인 추매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게더타운에 모여서 일하고 회의한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공간. 실제감 테크는 이렇듯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인간의 존재감과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9. 라이크 커머스. 어제 먹은 블랙라벨 스테이크, 친구 페이스북을 보다가 맛있어 보여서 구매했다. 립스틱을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송혜교나 이영애가 광고한 것도 좋겠지만 내가 팔로우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가 소개한 오버스머지 제품을 구매한다.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SNS를 하다가 태그를 따라 들어가서 구매하는 상시 쇼핑 시대가 열렸다. 크리에이터들은 남의 제품을 파는 데서 더 나아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홍보하고 자기가 판다. 좋아요에서 시작하는 DC 커머스의 시대. 이를 나이크 커머스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10. 내러티브 자본. 내외되는 힘이 세다. 강력한 서사,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당장은 매출이 보잘것없는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수 있다. 테슬라가 그랬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의 꿈이 수치로 반영된 것이고 그 꿈은 강력한 내러티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브랜딩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도 자기만의 서사를 내놓을 때 단번에 대중의 강력한 주목을 받는다. 2022년에 치러질 두 번의 선거는 치열한 내러티브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